안녕하세요. 안드로사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번 이혼하고 4번째 부인과 아주 잘 사는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저 사람은 왜 만나는 사람마다 금방 이혼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여자 연예인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3번, 4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걸 보며 제가 사주를 공부하기 전에는 그분을 되게 많이 욕했었거든요. 진짜 어지간히도 남자를 좋아하나 보네 하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보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도 자신이 가진 사주 구조와 에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삶에 무게가 보여서 이제는 누군가를 함부로 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주팔자에 배우자 복이 정해져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배우자를 언제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살다가 헤어질지 끝까지 함께 살아갈지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열쇠도 자물쇠가 바뀌면 열리지 않듯이 왜 그 사람에겐 독이었던 데가 이 사람에겐 보약이 되는 걸까요? 그 기막힌 타이밍의 비밀을 지금 공개해 볼게요. 실제 사주를 볼게요. 이 사주는 정민년, 을사월, 정축일, 갑신시에 태어난 남자 사주이거든요. 배우자가 좋은 역할인지 나쁜 역할인지를 보려면 기준이 내가 아닌 여기 월지에 두어야 합니다. 월지는 직업궁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가 모친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월지가 나를 세상에 있게 한 모친궁이기 때문에 사주 8글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시공간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볼 때는 일지, 여기 배우자 궁과 월지와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보고요. 이 배우자 궁이 각 글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관계를 보면 됩니다. 이 사주는 봄의 끝자락인 진월을 지나 4월, 즉 여름의 초입에 태어났네요. 여름에는 꽃이 피어야 하는 계절이잖아요. 꽃을 활짝 피게 하려면 무엇이 간절히 필요할까요? 바로 생명수인 개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겉으로 개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곳, 여기 일지 축토, 축토의 지장간에는 개수와 신금, 기토가 지장간에 들어있죠. 여기에 딱 한 곳에 개수가 소중하게 숨어 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느라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야 하는 수기는 그만큼 고단하고 희생적인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배우자 자리에 있는 이 글자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주 배우자 덕이 기가 막히게 좋은 구조를 타고난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배우자 자리를 가진 이 남자가 왜 3번이나 이혼을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오아시스를 발밑에 두고도 왜 그토록 목말라 하며 방황했을까요? 그 비밀은 이 배우자가 열악한 환경을 감당해내고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대운에서 찾아온다면 인생은
대반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기막힌 변화의 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가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배우자인 여자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주가 가진 글자들은 모두가 여름에 해당하는 글자들이거든요. 정화, 미토, 사화, 정화. 또 을목도 수기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글자죠. 따라서 이 축토 배우자는 이 모든 글자들에게 수기를 채워주기 위해 축토는 미친 듯이 노력을 합니다. 모두가 개수를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축토를 필요로 하니 이 축토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거기에다 내가 살기 위해 배우자 개수를 찾는 방식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연지의 미토가 와서 충미충을 합니다. 충이란 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이죠. 월지의 사화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축토 속의 개수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간에 있는 을목도 축토 속의 개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미토, 정화 모두 축토 속의 개수를 필요로 하지만 정화, 미토가 개수를 취하는 방식은 충을 하여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모두가 배우자 글자인 축토를 힘들게 하니 축토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이 사주에서 축토를 도와주는 글자는 단 한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축토의 등골을 빼먹으려 줄을 서 있는 형국이죠. 이럴 때 화 기운이 와서 축토를 도와야 한다고들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사주에서 화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축토 속 유일한 생명수인 개수를 바짝 말려버리기 때문이죠. 축토가 이 뜨거운 열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경금이나 신금 같은 단단한 금의 기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임수가 와도 좋겠죠. 임수는 개수의 바탕이 되는 글자니까요. 사계절이 순환할 때 축토는 가을의 결실인 여기 있는 금을 겨울 축토로 넘겨받은 글자입니다. 축토의 지장간 속에 개수와 신금이 들어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축토 안에 가을의 단단한 에너지인 경금과 신금을 충분히 담아서 넘어왔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에너지를 뺏어가려 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맷집이 생기거든요. 신금의 지장간에도 임수가 들어있죠? 만약 처음부터 그런 에너지를 품고 태어났다면 배우자가 떠나가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3번의 이혼 끝에야 비로소 이 축토를 지켜줄 수 있는 금의 시절 인연을 만난 것이죠. 남자가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축토 배우자의 글씨가 버텨낼 수 있는 이 많은 뜨거운 글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사주의 남자는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자를 불러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축토에 여자가 들어오면 주변의 힘든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마침내 축토의 힘이 강해지는 금의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축토는 주변의 모든 열기를 감당할 맷집이 생기고 비로소 인연은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시절 인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사주라 해도 결혼할 시기에 경신금이나 신유금 같은 그런 강력한 금대운이 들어온다면 배우자를 지키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풍요까지 거머쥐는 대반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요. 세 번의 이혼 끝에 네 번째 부인과 비로소 평온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분이 특별히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주 속에 숨겨진 진짜 시절 인연을 만났을 뿐인 것이죠. 혹시 지금 인연이 뜻대로 되지 않아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의 시절이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진정한 때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할 상대의 사주 구조를 미리 살펴보는 것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커다란 파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요즘 사주를 그저 가볍게 재미로 보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정말 재미로만 느껴지시나요?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삶의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부디 자신의 사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배우자 글자와 나머지 글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드로 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